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다작의 5분 한류학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한드밈의 한국 드라마 밈의 인유전자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다작의 5분 한류학교실 제37강 드라마 밈의 4단 7정론적 유형 분류 예유전자형, 지유전자형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강오륜, 참 오랜만에 들어보시는 것 같죠? 일견 고리타분하게 보일지 몰라도 한 번쯤은 새겨볼 만한 가치입니다. 삼강에서 강은 사물의 근본이 되는 것을 뜻하는 한자말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3가지 근본 덕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군이 신강,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부의 자강,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는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부의 부강,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삼강오륜에서 오륜은 이 삼강을 우리의 삶에 옮기는 일종의 실천 강령입니다. 오륜의 한자말 륜은 일륜륜입니다. 일륜, 윤리, 도리를 뜻합니다.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5가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가리킵니다. 부자유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도는 친애에 있다. 친밀히 사랑함에 있다. 효애에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의 도는 의에 있다. 충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부부유별, 부부 사이에는 침범치 못할 일륜의 구별이 있다. 서로가 이를 지켜줘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장유유서,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는 엄격한 순서, 질서가 있다. 윗사람에 대한 공경을 이야기합니다. 붕우유신, 친구 사이의 도리는 믿음에 있다. 이 삼강오륜 가운데서 특히 군의 신강, 부의 자강, 장유유서는 노인과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과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아래 사진 맨 오른쪽 강아지 그림 귀엽지 않아요? 장유유서에 관한 그림을 찾다가 뒤에 앉아서 기다리는 강아지 모습이 귀여워서 올렸습니다. 혹여 불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예란 무엇인가? 예는 사양지심의 단서입니다. 마음속에 공경하는 마음이 뭉클거리며 밖으로 나오는 것이 예다. 심중유계경 유연자생 편시예. 예는 공경하는 마음이요 천리의 젊은이다. 예자 심지경 천리 지절무냐. 절이란 여기서 절이란 지나침이 없는 것, 문이란 미치지 못함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는 지나쳐서도 안 되고 미치지 못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예를 알지 못하면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것까지 이야기합니다. 부지의 무의입야. 예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공경은 남을 대할 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의 용입니다. 예가 겉으로 드러난 것이죠. 예 표현형입니다. 아래 사진 큰절하는 모습을 보면 공경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죠? 이 공경에 내재된 이치는 예유전자형입니다. 예유전자형이 뇌 속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기에 저렇게 공경의 마음, 겉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한드가 보여주는, 한국 드라마가 보여주는 노인 공경 밈은 어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전제된 인유전자형, 인표현형이며 동시에 예유전자형, 예표현형입니다.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를 한번 보실까요? 지은네 아버지 창규는 투정이 심한 어머니 지숙과
어머니의 두 분 여동생 선숙, 미숙 이모님들을 정성스레 모십니다. 요즘처럼 1인 가구가 많은 세상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저 또한 90이 다 되신 장모님을 모시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한드가 보여주는 노인 공경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학을 결심한 지은이 순종만을 강요하는 대발과 결혼을 할 수 없다고 버티자 대발이 하는 말, 네가 유학 가면 아버지의 명령으로 아무나 하고 결혼해야 될 것 같다 고 말하고는 휙 가버립니다. 드라마 6회 이 장면에서 보여지는 대발의 말 속에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르는 어른 공경, 노인 공경의 마음과 자세가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설날 아침, 신혼부부인 대발과 지은이 아버지 병호와 어머니 순자에게 세배를 올립니다. 세배는 공경의 마음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아버지 병호를 비롯해 대발네 온 가족은 아버지의 형님이신 큰 아버지가 오시는 날 그분 앞에 모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이 또한 웃어른에 대한 극공경의 예입니다. 대발과 지은 부부는 장인 창규와 장모 심혜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두 분 앞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릅니다. 이는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해 애써온 장인과 장모님에 대한 자식들의 헌사입니다. 동시에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한 자식들의 어른 공경의 표현입니다. 아시아인들은 이 같은 노인 공경의 예유전자형, 예표현형을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에서 발견합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나 행동 규범을 우리는 도덕이라고 합니다. 예는 각자의 신분과 사회적 위치에 따라 서로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와 도덕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인들은 이 같은 도덕적 예유전자형을 한국 드라마에서 발견합니다. 어느 순간 병자를 돌보던 장금은 얄팍한 지식에 기대어 겸허한 마음으로 병의 완전한 모습을 보려 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 장금에게 약재 구분 재시험의 기회가 주어지고 전의감 교육 책임자인 신익필로부터 의원은 총명한 사람보다 깊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원은 생명을 다루는 숭고한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원으로서의 기본 도리, 즉 예입니다. 대장금 제41회에서 식중독에 걸린 최상궁은 그녀가 오랫동안 제거하려고 시도해왔던 장금에게 몸을 맡기고 시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장금에게 최상궁은 아버지 서천수와 어머니 박나인의 죽음과 연계되어 있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금은 최상궁을 시료하기 위해 그녀의 처소에 듭니다. 이것이 의원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사로운 감정보다 의원으로서의 도리, 즉 예가 그녀에게는 선행되어야 할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도덕이란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나 행동 규범입니다. 드라마 대장금은 이런 인간의 도리, 즉 예를 아시아인들에게 실어 나릅니다. 슬기란 순 우리말로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분별하고 이를 정확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재능을 이룹니다. 지는 사리를 잘 판단하는 슬기입니다. 시시비비를 알아서 확고히 정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도 얻어질 수 있습니다. 드라마 수입 시기, 모방과 동조화의 시기인 1980년대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30%대였습니다. 이후 일본과의 경쟁 시기, 모방과 탈동조화의 시기인 1990년대 급격히 증가해서 2000년대 후반 1차 한류시대 드라마 수출 절정기 우리의 대학 진학률은
80%대가 됩니다. 이런 사회 환경적 변화가 현실보다 선행해서 드라마에 반영됩니다. 드라마 질투의 주인공 영호와 하경은 대학 친구입니다.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주인공 지은은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고 대발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레지던트 2년차입니다. 모두가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마 가을 동화의 주인공 준서, 은서, 태석도 대학을 나왔습니다. 드라마 겨울연가의 주인공 준상은 미국에서 공부했고 유진과 상혁도 대학을 마쳤습니다. 이처럼 한대에 나오는 주인공 및 등장인물들의 학력이 매우 높습니다. 교육열 또한 대단합니다. 어린 시절 수락관 궁녀로 입관한 장금이 남성 중심의 어이들 사이에서 의녀가 되기까지 그녀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가 바로 대장금입니다. 장금의 배움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이것이 또 어떻게 실현돼 가는지 드라마 대장금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금 7회 에피소드입니다. 수락관 보조 금영은 명나라에서 온 금괴를 잃어버린다. 다급해진 금영은 똑같이 생긴 금괴를 구하기 위해 몰래 궁을 빠져나온다. 장금도 그녀를 돕기 위해 따라 나선다. 금괴를 구하기는 했지만 시간이 너무 늦었다. 몰래 궁으로 잠입하던 금영은 입궁에 성공하지만 장금은 내금이 군관에게 붙잡힌다. 이 일로 장금은 다제헌으로 쫓겨난다. 다제헌은 궁중에서 관리하는 약초를 재배하는 곳이다. 그곳에서 장금은 오랫동안 아무도 해내지 못한 백본의 재배에 성공한다. 아무도 해내지 못한 백본 황기의 재배에 성공한다. 장금의 알에 대한 열망이 이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대장금 12회 에피소드입니다. 중종 임금의 원자마마가 대령숙수 강덕구가 올린 보양 닭죽을 먹고 쓰러지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다. 장금은 그 원인이 독이 아니라 보양 닭죽에 들어간 인삼이 육두구의 효능을 순식간에 극대화해 발생하게 된 마비 증상이라는 것을 직접 시식을 통해 밝혀낸다. 육두구의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 스스로 모르모토가 되겠다는 결심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일이니까요. 목숨이 걸린 문제죠. 결국 장금도 시식을 하고 혀에 마비가 와서 미각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도 장금의 알에 대한 욕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대장금 30회 에피소드입니다. 중종 임금이 오리고기를 먹고 쓰러지는 사건과 연루돼 장금은 제주로 귀향을 갑니다. 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의술 공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장금은 그때부터 같은 처지의 관비 장덕을 찾아 의술을 배우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중종의 주치의가 된다. 남자들의 세상인 그곳에서 최초의 어이녀가 된 그녀에게는 대장금의 칭호가 주어진다. 배움에 대한 장금의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이처럼 아시아인들은 한드가 실어 나르는 교육밈, 지유전자형을 그들의 뇌 속에 복제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를 자신과 자식들을 위한 지표현형으로 드러냅니다. 한드밈의 유전자의 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 제38강부터 40강까지는 한드밈의 표현형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은 외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류이즘 할게요. 여러분들은 한류토피아 그리고 다 함께 위하여. 아시죠? 자, 한류이즘과 한류토피아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세요.